지난 9월 동해 러시아 해역에서 포착된 낡은 목선 한 척. 10여 명의 어민이 탄 북한 배다. 저런 걸 또 어떻게 나왔을까? 파도에 뒤집힐 듯 위태로운 배에는 오징어가 가득 널려 있다. 비슷한 시기 울릉도 앞바다에 나타난 300톤급 중국 어선. 5단으로 개조해 올린 구조물은 오징어 차비를 위한 집어등이다. 엄청나지 불가피는 뭐. 그 쉽게 말해서 애미고 뭐고 막 종자난감 없이 막 그대로 사거리 다 가져간 거야. 중국 어선들의 규모는 물론 조업 방식 또한 우리 어민들에게 위협적이다. 잠깐 벌리 당겨야지. 옆으로 하면 안 돼. 그 어느 정도 벌리 당겨야지. 최근 10년 사이 동해까지 치고 올라온 중국 어선. 그 여파는 동해 우리 어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아니 없어요. 전부 다 중국 배들이 전부 한 1,000척 이상 돼서 들어가는데 그런. 한반도를 돌아 울릉도 해역까지 점령한 중국 어선들. 지금 동해가 잠식당하고 있다. 지난달 초순 울릉도 남양항. 300m 앞까지 바짝 다가선 대형 선박들이 섬을 에워싸듯 포진해 있다. 소형 어선이 대부분인 이곳 어민들에게도 무척 당황스러운 풍경이다. 여기 지금 보이는 배들만 이렇지 여기 안 보이는 배들 바다에 여기에서 지금도 보이는 배 일부분.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 말고도 10km 앞바다에 떠 있는 배들이 수백 척은 족기 될 거라고 말한다. 이렇게 대형 어선들이 울릉도 해역에 정박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 한꺼번에 수백 척이 몰리기도 했다. 작년에는 진짜 울릉도 생기고 처음이라니까. 몇백 척이라 몇백 척. 도대체 어디서 이 많은 배들이 온 것일까? 단정을 타고 어선 가까이로 접근해봤다. 붉은 5성 홍기를 단 중국 어선들이다. 저인망들, 저인망어선. 제가 그물을 이제 뒤에다 차고 이제 쭉쭉 끌고 가는. 보편적으로 중국 배들은 거의 다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조업을 하게 되면 정말 이게 다 이제 위반인데. 중국에서 동해까지는 한반도로 가로막혀 있다. 그런 까닭에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어선을 동해에서 볼 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동해 어업관리단의 가장 큰 업무는 중국 어선 감시. 하루에도 수십 척씩 중국 어선이 동해로 북상하고 있다.中国船，那么要去了，这个项目请暂时停船。 동해 남부 우리 경계 수역을 지나는 중국 어선 검문 현장에 취재진이 직접 동승해봤다. 어업관리단은 타국의 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했는지 확인한다. 뭐가 있어요? 오징어 있습니다. 오징어. 몇 킬로 정도? 몇 박스? 500개 정도 됩니다. 펜으로 500개요. 냉동 창고에는 13톤가량의 동해산 오징어가 쌓여 있었다. 그물로 그 터널식으로 그물로 그 쌍타망이라 그래. 그 그물로 잡은 거지. 체납기가 우리나라는 체납기를 잡지 않습니까? 이는 이제 그물로 이제 끌어가지고.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오징어를 잡는 것은 불법이다.
이 어선은 어디서 이 많은 오징어를 잡았을까? 불법 조업은 하지 않았다며 서류들을 내미는 중국 선장. 这是那个朝鲜提的。 한글로 표기된 북한의 조업 허가증이다. 중국 스다호항 선적으로 낙지 100톤 어획을 허가받았다. 낙지는 북한말로 오징어를 뜻한다. 북한에서 이제 그 조선인민공화국이고 북한에서 찍어준 거예요. 북한 경제수역안에서의 조업을 허가한다는 물고기잡이 허가증. 냉동 창고의 오징어는 동해 북한 수역에서 잡았다는 얘기다. 回国，我的机器有毛病，我回国。啊，回中国。啊。 그런데 중국으로 돌아간다는 어선의 갑판 위에는 그물이며 오징어 냉동팬 같은 어구들이 그대로 펼쳐져 있다. 어구 같은 경우는 우리 해역을 통과할 때 경납하다든가 아니면 어창 안에 따로 이런 창고 안에 보관을 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밖에 있으면 조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허가를 안 받은 어선들도 북한 수역에 상당수 들어가서 조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인망 중국 어선들은 보통 홀로 움직이지 않는다. 两个，200两个。 아, 그럼 400. 200。 200~300톤급 대형 어선 두 척이 짝을 이루어 대형 그물로 싹쓸이하는 이른바 쌍끌이 어법은 악명이 높다. 중국은 언제부터 북한 해역으로 진출하게 된 걸까? 2000년대 이후 중국 연근에는 자원 고갈 위기에 처했다. 새로운 어장이 필요했던 중국은 동해 북한 수역으로 눈을 돌렸고 10년 전 처음으로 자국 어선 140여 척의 오징어 잡이를 추진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 장애인의 수산 자원 보호를 해야 되니까 휴호제를 실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휴호 기간 동안 자국의 그 어민들이 이제 좀 그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조업은 사실상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자원은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입어료를 받고 중국에 이제 그 어장을 내준 거죠. 중국의 휴어기와 겹치는 넉 달 동안 북한에서 오징어를 잡도록 허가받는다. 그 기간은 6월 말에서 10월까지.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오징어 잡이철인 겨울까지 인근 해역을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하기 일쑤다. 북한 동해 입어가 가능해지면서 한반도 삼면 바다가 중국 어선으로 둘러싸인 형국이 됐다. 더 이상 통해도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의 안전지대가 아니란 얘기다. 해마다 중국 어선 천여 척이 북한 수역에서 조업을 하고자 동해안을 경유해서 항해를 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최근 들어가지고 향후 최근 몇 년간 북한 수역 이동하는 중국 어선 척수가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최대 경제협력 대상국인 중국과의 어로 협력은 90년대까지만 해도 지지부진했다. 동해는 중국 입장에서 먼 바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4년 오징어잡이 배 입어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당시 140여 척이던 북한 수역 중국 어선은 올해 1,600여 척으로 10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사실 중국 어선 입장에서 동해 북한 수역 출원은 비용이 적지 않다. 지난달 우리 해역에서 검문받은 중국 어선의 답변서다. 북한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 내는 입어료가 30만 위안,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정도에 달한다. 항해 비용도 만만치 않다. 중국 주요 항구에서 북한 경제 수역까지 거리는 최대 1,400km.
도착하는 데만 사나흘. 기름값은 1억 원이 넘게 든다. 만만치 않은 출어 경비에도 불구하고 북한 동해는 매력적인 어장이다. 수심이 깊고 난류와 한류가 교차해 천혜의 어장으로 평가받는 북한 수역은 오징어, 명태, 고등어 같은 회유성 어종이 많다. 북한 수산업이 열악한 탓에 어족 자원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과거 10여 년 동안 지켜보면은 앞으로도 북한 입장에서 외화벌이 수단으로 어장을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중국 어선이 계속 입어할 우려가 상당히 많고 또 그럴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북한은 왜 동해에서 적극적으로 조업에 나서지 않는 걸까?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같은 혼신과 노고로 물고기 잡이에서 대중적 혁신의 봉화를 지펴주시어 물고기 대풍의 돌파구도 열어제끼시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수산 분야 발전을 강조해왔다. 식량 문제 해결은 물론 외화벌이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 홍보 영상이 비친 어업 현장은 꽤 활기차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지난 9월 독도 인근 해역으로 작고 낡은 목선 한 척이 표류해 왔다. 동해에서 오징어 잡이를 하던 북한 어선. 기관 고장으로 돌아갈 방법을 잃은 처지였다. 우리 어민들이 바다에서 간혹 마주치는 북한 어선 대부분이 이런 배라고 한다. 옛날에 유신님 배들 아까 그런 거 아니? 그럼 울릉도에는 아직 그런 배도 없니다 지금. 이래 보면 저 베트남 같은 데 보면 강에 이래 배 뒤집혀서 그런 배 그런 고래 비슷하게 생겼어. 지난 9월 중순 동해 먼 바다에서 촬영된 영상에 충격적인 광경이 포착됐다. 풍랑에 위태롭게 흔들리는 낡은 목선 한 척. 10여 명의 어민이 탄 북한 오징어잡이 배였다. 이곳은 100톤급 우리 어선도 2, 3일은 꼬박 걸려야 도착하는 수심 1000m 이상의 러시아 해역. 이렇다 할 항해 장비도 없는 목숨을 건 조업이다. 부근 바다에서 만난 또 다른 북한 어선도 상황은 비슷해 보였다. 어떤 때 우리가 조업을 하다 보면 러시아군이 들어와요. 와서 야들이 하는 여기 좌표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요. 이상하다.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된다 이러면 대충 감 잡아갖고 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최근 북한 나진항 인근에서 찍힌 북한 어선들 모습이다. 실제 북한 어선 대부분이 1톤 미만의 목선, 철선이라고 한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배를 이제 개인이 오부가 만들어요. 이 정도 배는 자기가 이제 다 만들거든요.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 배들마다 여기 보게 되면 오탐 다 있고 GPS 다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오히려 지금 VPS라고 해서 저거까지 다 있거든요. 그다음에 무송기 다 있고 배마다. 근데 북한은 이제 그런 장비가 하나 일체 없어요. 무송기 있는 배도 없고요. 다 없어요. 그럼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풍랑 만나면 이제 버텨야 돼요. 야, 완전 금이에요. 통화가 돈이고. 북한 사람 인식이 누구나 다 이 처리는 배에 올라서 한몫 보려고 하고 동해안뿐만 아니라 거의 온 국민이 달라붙는다고 봐야 돼요. 여기 이 작은 배에도 지금 사람이 지금 한 10명 정도 보이잖아요. 이게 하도 지금 먼바다 나왔으니까 10명이지 이거보다 좀 더 하루발이 이틀발이 할 때는 15명 내지 20명까지 타요. 어구도 열악하고 연료도 부족해 주로 연안어업에 의존하는 북한의 한 해 어업 생산량은 70여만 톤.
300만 톤 이상인 남한의 4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여전히 초라해 보이는 북한에 비해 중국 어선은 압도적인 규모를 갖췄다. 2004년 이후 북한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규모는 100톤에서 300톤급, 최고 600톤급 초대형 어선도 확인됐다. 트롤이나 저인망의 어업법들은 어획 강도가 너무나 셉니다. 어느 정도 세냐 이러면은 오징어 채낚기는 낚시로 이렇게 잡는 어획량보다도 아마 차이가 엄청나죠. 수백 배, 수천 배의 차이는 날 겁니다. 그만큼 어획 강도가 높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어구어법 자체는 주로 이제 해율성 어종을 이렇게 집어를 해서 싹 끄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시에 한 번 인망이라죠. 한 번 인망에 상당한 양의 오징어를 어획하는 어구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 구역은 동해 북한 경제 수역.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인접한 러시아 해역과 대화퇴까지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일삼는다. 중국 산둥반도 스다오항. 등록 어선만 1000척이 넘는 어업 전진 기지다. 취재진이 찾은 때는 휴어기가 지난 직후라 어선 대부분이 조업을 나간 상태였다. 얘도那么多吧？가장多的。 그럼 지금 没有这一边，有一少部分。 요즘 출어했다가 들어오는 배의 상당수는 오징어를 내려놓는다. 스다오항과 접한 앞바다에선 거의 잡히지 않는 어종이다. 你们这个是哪个海？东海？哪个海？韩国。你们家海域？韩国。 저인망 그물로 긁어잡은 것들이라 오징어는 아무렇게나 헝클어져 담겨 있다. 최근 20년 사이 중국 어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투자 자본이 유입되면서 대형 선박이 늘었고 원양 어업이 활발해졌다. 특히 북한 수역 입어가 가능해지면서 최대 수익 어종으로 급부상한 것이 바로 오징어다.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주를 어렵게 만나봤다. 100톤급 저인망 어선 10척을 가진 이 선주는 4, 5년 전부터 오징어 잡이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今年是1000多，1800条是1000多条。东港的和朝鲜的军方是吧？军方就像我给咱说，把我一条船给你多少钱我报船号可以在哪？我这块海域呢是我报的，我管辖你就可以在这拉吧1天、3天、5天、几天收你多少钱？ 북한 출어에는 2억 원 가까이 경비가 든다. 하지만 만선할 경우 그 수익은 최고 10억 원 이상. 허가증 없는 중국 어선들도 가고 싶어하는 곳이 동해라고 한다. 지금 조금 이렇게 분위기가 有去的吧，有偷去的，他们也抓了是吧？抓了，就朝鲜人就给脱港里去，给你网具油什么的全一扫而光，没得花钱。有的好船给没收，现在跟前面给他们没收没收，没收以后他们用。 산둥반도 해양도시 칭다오.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신선하고 풍부한 해산물은 중국 8대 요리 하나로 꼽히는 산둥 요리를 탄생시켰다.
수산물이 풍부한 칭다오에서도 즐겨 먹지 않던 것이 오징어. 하지만 최근엔 사정이 달라졌다. 오징어 잎 같은 특수 부위만 모아 파는 상인도 있다. 这个东西好卖吗？烧烤店的都要。 관광객이 즐겨 찾는 꼬치구이 거리. 수십 종류의 재료 가운데서 단연 인기를 끄는 것은 오징어다. 好吃吗？好吃啊！为什么需要吃这个？这个好吃吗？还是好看？这个好吃，挺有食欲的。一天能卖多少条？几千条吧。几千条，晚上多。 맥주가 유명한 도시답게 밤거리는 술을 즐기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친다. 빼놓을 수 없는 안주가 오징어 요리다. 다양한 해산물 재료 가운데서도 오징어 가격은 비싼 편에 속하지만 찾는 사람이 많다. 要这个菜，你像10个桌有7个桌，不能说有10个桌有7个桌。 도시 외곽의 한 대형 수산물 창고. 수입업자라고 소개하고 오징어를 보여달라고 요구해봤다. 최상품이라며 꺼내온 냉동 오징어. 동해산 오징어다. 加农或者是那啥，全是这是传统的，传这个祖传下来的。那应该是在韩国不是在那个。这都韩国有，都东海岸有。 오징어 맛을 알게 된 중국인들. 그 거래량이 엄청나다. 13억 인구가 소비하기 시작했으니 세계 시장 가격이 들썩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 실제로 세계 오징어 시장 판도가 크게 달라졌다. 전통적인 오징어 생산국이던 남미와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1위. 그 생산량은 100만 톤에 육박한다. 2위인 남미보다도 2배 이상, 우리나라의 4배 이상 많은 규모다. 전 세계 어디에도 100만 톤을 생산하면서 3, 40만 톤을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 빼고는 없죠. 큰 물량을 핸들링하는 중국이 가격 일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으로서는 물량은 수출이 많이 되지만 그만큼 제가격을 받고 우리가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들이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오징어 때문에 동해 인접국과 갈등 또한 고조됐다. 급기야 2012년엔 러시아가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향해 발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Инцидент в Японском море. Российские пограничники обстреляли из пушки китайских рыбаков. Пропал один человек. Сторожевой корабль «Дзержинский» задержал судно под флагом Китая. На борту обнаружили 22,5 тонны незаконно выловленных кальмаров. 북한 수역을 기반 삼아 인근 러시아와 한국, 일본 오징어 어장까지 넘나드는 중국 어선의 남획은 주변국 어민들 생계를 위협할 정도다. 전통적으로 오징어는 동해안 어민들의 최대 수익 어종이었다. 해마다 10월이면 오징어 축제를 즐기기 위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든다. 강원도 오징어는 선도가 높아 단맛마저 느껴진다고 한다. 담백하고 쫄깃쫄깃하네요. 보니까 오늘 온 거 처음 먹어보는데. 축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을 오징어 풍어기가 이어지곤 했다. 하지만 요즘 어업 현장의 분위기는 그렇지 못하다. 옛날부터 오징어 하면 동해안 아니에요. 근데 전혀 안 나요. 옛날에 비하면 뭐 정말 너무 안 잡히지 뭐. 어민들도 죽을 지경이고
운영하는 선주님들도 죽을 지경이고 장사꾼은 더 죽을 지경이고. 어선들도 활기를 잃었다. 10월 초 속초와 강릉, 주문진 등의 항구에는 한창 조업에 나서야 할 오징어잡이 배 100여 척이 묶여 있다. 저 밑에 남해 쪽에서 산란을 해서 이제 올라오면서 성장을 하고 러시아 쪽에 갔다가 다시 이제 해외에서 늘어오는 오징어라 이 연근의 근해에서 잡는 선박들이 러시아에서 중국, 북한이나 러시아에서 트롤들이 그리 잡아 끌어버리면은 고기가 늘어올 고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지만 이 연안에 잡는 고기 선박들도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울릉도의 피해는 더 심각하다. 기상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중국 어선 수백 척이 피항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안방 드나들듯 울릉도 앞바다를 넘나들고 있다. 주의보 걸렸을 때는 완전히 뭐 바다 다 내준다고 봐요. 피항 올 때 자기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고기를 다 잡아간다고 봐요. 완전히 바다를 다 뺏겠다고 봐요. 왜 중국 어선들은 조업하던 북한 쪽 항으로 피항하지 않는 걸까? 북한 항구로 들어가면 오징어를 나눠달라는 등 북한 군부를 상대하기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한다. 문제는 울릉도의 오징어 생산량이 최근 10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 어획량의 90%를 오징어에 의존해온 울릉도 어민들은 울상이다. 울릉도 어민들은 오징어 어군 하나에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생활을 하나 이 말이야. 전부 다 남하는 어군 중국 배들 사거리, 삭서리 또 이 어군이 좀 내려오면 여기서 또 중국 배들 또 삭서리 울릉도 배들은 뭐 어떻게 먹고 살으란 말이라. 실제로 어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위기감은 최근 오징어 어획량 감소에서 나타난다. 90년대 중반 25만 톤이 넘었던 것이 지난해엔 15만 톤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20년 사이 어획량은 40%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지난 9월 말 속초항에 들어온 해진호.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한 지 한 달 반 만에 돌아왔다. 지난 2001년부터 우리 어선도 한 척당 1,800만 원을 내고 러시아 오징어잡이에 나섰지만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 올해 출호한 87척 모두 사정이 비슷하다. 지금 우리가 1억 정도 그 경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1억도 지금 못해가지고 40일 만에 1억을 못해가 들어왔어요. 경비 적자가 나가지고 왔어요 지금. 내가 러시아를 15년을 다녔습니다. 15년을 다녔는데 오래 가던 해가 없었어요. 오징어 어획량 감소는 수온 상승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의 동해 출어 이후 감소세가 더욱 가속화됐다는 것이 선장의 생각이다. 북이 그 38도 43분이 어로 한계선이에요. 그 우로 그 밑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포진돼 있어요 지금. 한 전척이 넘어요. 완전히 그 내가 94달을 들어오면서 한 90마일을 찍어가 내가 확인을 다 했거든요.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포진돼가지고 그 오징어 남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불을 켜가지고 오징어 다 잡아버리니까 우리나라 저 영해에서는 잡을 고기가 없죠. 더 심각한 것은 중국 어선의 무차별 어획 방식이다. 우리 연근의 오징어 어선 대부분은 체납기 어선이다. 먼저 어군이 탐지되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유인한다. 그 다음 여러 개의 낚싯바늘이 걸린 낚싯줄을 내린다. 그러면 오징어가 바늘에 채거나 낚여 올라온다 하여 체납기. 상처 없이 활어 상태로 오징어를 잡을 수 있지만 잡는 양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어법이다. 반면 중국 어선 대부분은 저인망 어선. 그물로 오징어를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그물코 크기가 5cm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중국의 그물은 훨씬 촘촘하다. 더욱이 두 척이 짝을 이루어 쌍끌이에 거는 바람에 어족자원 씨를 말린다. 지난해 러시아 해역에선
중국 어선의 도둑조업이 기승을 부렸다. 우리 오징어 배가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유인해 놓자 중국 저인망 어선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몇 미터? 한 2, 3m. 충돌할 듯 바짝 다가서는 중국 어선들. 무슨 속셈일까? 저만 벌리 당겨야지. 옆으로 오면 안 돼. 어느 정도 벌리 당겨야지. 체납기 어선은 낚싯줄을 내린 후엔 이동하기 어렵다. 우리 어선이 집어등을 켜고 조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중국 어선이 나타나 모아놓은 오징어 어군을 싹쓸이해 간다. 도둑 조업이다. 괜히 불을 켜줘갖고 중국 어선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중국 배가 보였다 이러면 작업을 안 합니다. 불을 점등을 했다가도 불을 다 초동을 해버리고 이동을 해갖고 다른 쪽으로 다른 지역으로 또 고기를 찾으러 다니는 거죠. 최근엔 300톤급의 이른바 불배, 등광선까지 출연했다. 5단으로 구조물을 세워 수백 개의 집어등을 달았다. 우리 배의 규모와는 비교가 안 된다. 작년에 제가 처음 봤는데 이런 식으로 광역 기준이 우리나라에서는 광역 기준이 있잖아요. 있으면 그렇죠? 아무래도 고기 잡기에도 좀 불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불리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상상을 못할 정도로 중국에서 그래 해갖고 작전을 해가려 하는데 한 줄에 집어등을 단 우리 어선에 비해 중국 등광선은 그 밝기가 최고 10배 이상. 오징어를 대량으로 끌어모아 남획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국제 기준이 없어 동해에서 중국 어선의 광역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우리 법을 하면 불법이지. 우리는 뭐 7톤 미만, 뭐 10톤 미만 딱 정해놨는데 그 사람은 저거 하고 싶은 대로 해놨는 거지. 그래 멈청나지. 그래 되면 이제 그 배도 안 넘어가는가 봐. 바람 불면은. 10월 초 취재진은 동해 어업 지도선에 통승했다. 목적지는 대화퇴. 동해 먼바다 최대의 황금 어장으로 알려진 곳이다. 일반 그 동해안보다 그 부분에가 수심이 좀 낮아요. 별로 튀어 올라와 있는 그런 면적이 넓은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그 영양소라든가 먹잇감이 많기 때문에 대화태는 거의 90% 이상이 체납기입니다. 부산을 출발해 30여 시간 항해 후 도착한 대화퇴 해역에서 조업 중인 우리 어선을 만났다. 대화퇴에서의 조업은 어땠을까? 우리 어선에 직접 가봤다. 양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오늘까지 지금 2달이 지금 넘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들어가야 되는데 2달 넘어도 고기를 만들어 못 시켰네요. 낚싯줄을 감아 올리지만 걸려 올라오는 오징어가 거의 없다. 이제는 가면 갈수록 오징어가 자꾸 떨어지게 돼요. 양이 없어요. 전부 다 중국 배들이 전부 한 1000척 이상 되고 들어가는 데로 다 끌어다 쳐버립니다. 대화퇴에서마저도 체감 어획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져 버렸다. 일본 홋카이도 남부 하코다테. 오랫동안 심해 어업 전진 기지로 번영한 항구 도시다. 해안선을 따라 드러나는 밤의 풍경이 아름다운 곳. 그 야경은 검은 바다 위에 진주알처럼 반짝이는 수십 개의 불빛이 완성한다.
오징어잡이 배들이다. 이곳 또한 우리 동해안처럼 전통적으로 오징어잡이에 기대 살아왔다. 새벽 4시, 밤 조업을 끝낸 소형 체납기 어선들이 돌아오는 시간이다. 가장 신선한 활오징어를 잡는 어민으로 인정받은 타하라 씨. 아버지에게 뱃일을 배운 뒤 체납기를 한 지 35년째다. 10톤의 작은 어선이지만 근해에서 산채로 잡아온 오징어로 높은 수익을 올리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몇 년 사이 사정은 달라졌다. いや初めてだこれこんなの。35年経つとこんな量ないのは初めてやね。燃料ばかりにね値上がりしてるからさ、なかなか大変厳しい年だよ今年は本当に。 요즘 같아선 천직으로 알아온 오징어잡이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価格もそうだけども量あってほしいやっぱり。量なければやっぱ活気がないよ浜にはね。函館の町なんて特にイカの町なんだからさ、やっぱり量あってのことだからね。 어업과 수산 가공업을 기반으로 한 하코다테는 도시 전체가 오징어 홍보 열기로 가득하다. 오징어를 직접 낚아보는 이런 수조는 어딜 가나 만날 수 있다. 신선한 오징어 회는 기본. 오징어를 도시의 상징으로 부각시킨 캐릭터 상품까지 개발해 높은 관광 수익을 올리고 있다. 수백 종류에 달하는 오징어 가공식품은 오징어 마을 하코다테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쇼핑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이런 도시에서 오징어 자원의 감소는 도시 전체 경제 기반을 흔드는 일이다. 동해 최고의 황금어장인 대화투의 절반은 일본 경제 수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올해 하코다테 어민들도 오징어 흉년을 피해가지 못했다. 来ないんじゃないかな。だからイカもおらんがないかな。こんな小さい間に全部根こそぎ取るから来ない。だって南から順番に上がってくるんやし、こっちまで。小さいのからだんだん大きくなるんやし、この小さいの取れば上がってこないよ。これもこんながもう何十年かぶりじゃないかな。量のないがも。 오징어는 회유성 어종이다. 산란 장소를 기점으로 회유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성장해 다시 돌아온다. 회유 경로 가운데 한 곳이라도 끊어지면 인접한 오징어 어장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 東シナ海で産卵するもんですから東シナ海から北上するというコースとロシアの沿海州を取って北朝鮮それから韓国を取って戻ってくるイカもいるということでやはり網で、引かれるとやっぱり、産卵する親がやっぱり取られるわけですから。 非常に心配してる. 지난달 중순 중국 저인망 어선의 휴어기가 해제된 직후 한반도 인근 해역에선 한바탕 전쟁과도 같은 불법 조업 단속이 펼쳐졌다. 정식 조업이 가능해진 중국 어선들이 몰려든 곳은 다름 아닌 한반도 앞바다. 중국과 가까운 서해는 물론 제주 앞바다를 통과해 북상하는 중국 어선들은 동해까지 삼키려 들고 있다. 북중러 국경지대의 마지막 마을 팡추안으로 가는 길. 좁은 도로 옆으로 러시아와의 경계인 철조망이 쳐져 있다. 그리고 그 길 마지막에서 중국 영토는 끝이 난다. 이곳에서 동해로 나아가는 육로는 막혀버린 셈이다.
관광객들이 앞다퉈 카메라에 담아두려는 것이 국경 상징물인 토잡이다. 1860년대 베이징 조약 당시 청과 러시아가 국경을 나누고 표석을 세웠던 것이다. 당시 국경조약의 청나라 주축이었던 인물 우다청. 최근 중국은 동상을 만들고 공원을 조성해 그 업적을 부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19세기 짧은 기간이지만 동해 출애권을 확보했던 인물이 바로 우다청이었던 까닭이다. 1891년 제작된 중국 동북지역 훈춘 지방도. 당시 중국 국경선은 조선과 러시아 사이를 뚫고 동해 쪽까지 뻗어 있다. 그러나 1930년대 러시아와 일본의 국경 분쟁 이후 중국 국경은 육지 쪽으로 물러나 앉아버렸다. 삼국의 국경지대가 한눈에 보이는 용호각. 전망대에 오른 중국 사람들이 기념사진을 찍는 방향으로 멀리 보이는 곳이 북한 쪽 동해다. 60여 미터 높이에서 북한 러시아 국경지대가 한눈에 펼쳐진다. 두만강을 경계로 오른쪽이 북한, 왼쪽이 러시아다. 그 사이로 동해를 향해 중국 국경선이 돌출해 있다. 동해까지는 불과 15km 거리. 북한 경제 수역을 통해 바다로 나갔던 것처럼 중국은 육로를 통한 동해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이웃마을인 듯 가까운 북한 나진 선봉지구, 북한 나진항을 장기 임차한 것이다. 동북지역 창춘, 지린, 투먼을 잇는 이른바 창지투 선도구 개발은 시진핑 정부가 내세운 신실크로드의 동북지역 청사진이기도 하다. 지난 2008년 중국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곳이다. 지금은 이제 항만을 빌려 나갔지만 이제는 신실크로드라는 개념에서는 항만을 빌린다는 개념보다는 이제는 이 접경 지역을 새로운 경제권으로서 길을 뚫어서 나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지린성 훈춘으로 가는 길. 도로 곳곳에 동북 출해, 즉 바다로 나가려는 중국의 의지를 담은 대형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낙후된 변방의 국경 도시였던 훈춘은 인구 25만의 국제 교육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각종 물리 교육 교통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면서 북한, 러시아 등 인접국가 사람들의 왕래 또한 급격히 늘어났다. 도시 곳곳은 지금도 여전히 공사 중인데 그 대부분이 고속철도, 도로, 역사 등 교통망 확충과 연관돼 있다. 经济方便嘛，有了路它就能致富嘛，先有路嘛，后致富嘛。 훈춘을 비롯한 창지투 주요 도시의 모든 교통망은 중국 내륙 주요 도시에서 시작돼 북한을 거쳐 동해로 뻗어나가고 있다. 一个呢，就是我们要打造东北振兴新的增长期。第二个目标就是我们要打造面向东北亚开放的新平台，同时我们要打造面向东北亚的融入国家“一带一路”战略的物流大枢纽。这就是第一个问题。 중국 국경도시 수산물 시장에선 북한산 해산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동해 북한 수역 오징어도 빠지지 않는다. 중국에서 북한은 청정지역 이미지가 강해 자국 해산물보다 비싸게 거래됨에도 인기가 높다. 이 조선의 물건은 해백분을 이어서 가공하여 순수한 게 불규칙해서 맛있어요. 맛있어. 그 중국 거는요? 중국이 질이 없어요. 막하나요. 맛이 없어 안 들려.
북한산이란 곧 품질을 보증한다는 의미. 북중 교역량의 30% 이상이 훈춘의 취안허 세관을 통한다. 중국은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북한의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 쪽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5월 푸틴 중국 방문 기간 양국 사이 항만 공동개발 협정이 체결됐다. 그 대상은 러시아 자루비노항. 연간 물동량 6천만 톤 규모의 극동지역 최대 항만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북한 낮은 항을 빌리고 러시아 항만 공동 개발을 통한 이른바 차항출의 전략으로 동북아 경제권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을 조금씩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양자협력의 성과를 다자로 끌고 가자는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러시아는 그 팽창하는 그 중국의 어떤 경제를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거를 흡수를 하면서 그 극동 연해 지역의 발전을 같이 상생을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제 손을 잡았다고 보는 거죠. 더불어서 북한도 같은 입장으로서의 중국과 러시아를 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동해는 한국, 북한, 러시아와 일본이 접해 있는 바다다. 남북 간의 어업 공조는 큰 관심사였다. 실제로 지난 2007년 남북 공동 어로 사업이 현실화되는 듯했다. 북한 경제 수역에 대한 우리 어선 입어가 의제화된 것. 북측이 먼저 제안한 일이었다. 우선 동해안부터 다음 그 분과위원회, 그러니까 12월 14일부터 15일서부터 이 논의를 시작하자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이듬해인 2008년부터 북한 수역 입어를 진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앞둔 상황. 그러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등으로 남북 관계가 얼어붙고 남북 경제 교류를 전면 금지한 524 조치로 대화의 장마저 닫혀버렸다. 동해안에 우리 한국의 어선이 북한의 수역으로 출하하는 것을 더 이상 시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 이제 중국 어선이 한 해 1,300척, 1,400척이 입어하면서 말 그대로 동해에 있는 그 어족 자원을 그냥 그 씨를 말리다시피 이렇게 잡는 그런 사정이 돼서 앞으로 통일된 이후에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과연 그 물리칠 수 있을까 하는. 수산물 시장에서도 북한산 해산물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우리 수산물 시장은 중국산 차지가 됐다. 다 중국에서 거의 한 8, 90%가 다 중국산이에요. 의존도가 높은 만큼 사실 전략적으로 사실 중국에서 물량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북 간의 대립과 긴장이 강화되면서 북한 어업, 남한 어업 다 피해를 보고 있고 중국 어선만 신났습니다. 그야말로 쌍끌이로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결과 긴장 국면이 있다가 약화됐다가 그럴 수 있지만 경제협력만은 이거에 휘둘리지 말도록 하자. 이른 새벽, 30년 넘게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의 생계를 잇고 있는 신대용 선장. 요즘은 날씨만 허락해준다면 어김없이 바다로 나간다. 다음 달 말이면 또다시 어장이 닫히기 때문이다. 여기가 저도장이야, 저도장. 최북단. 최북단 어장으로 가기 위해선 해경의 점호를 거쳐야 한다. 네,
진행입니다. 수위로 확인됐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어로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 사이의 저도 어장. 문어, 해삼 등이 풍부해 어민 소득을 올려주는 소중한 해역이다. 옛날에는 우리들 말고 아버지 그 있을 때 분들은 여기에 가면 고성 그 장전이라는 데가 있어. 그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작업하고 이랬어. 되게 많이 작업했다. 하지만 신대용 선장은 거기 윗바다까진 가보지 못했다. 매일같이 습관처럼 아내와 함께 나섰던 동해. 서둘러 뱃길을 재촉해봐도 늘 북방 한계선 언저리에 멈춰서야 한다. 지난 며칠 쳐두었던 그물에 제법 굵은 놈들이 걸려 올라온다. 그날 잡은 물고기 양이 어부의 기분을 좌우하는 법. 그 삼식이요 여기. 그물을 다 올렸을 때쯤 바다 저쪽으로 어느새 해가 떠올랐다. 해금강 저쪽 넘으면 낙타봉. 여기 금강산이 오늘 안 보이네. 지금 안개가 끼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은 태산이지. 근데 통일만 되고 이러면 저 북지 가서 하면 좀 좋나. 근데 통일이 안 되니까 우리도 좀 빡빡하지. 작업하는 게. 지금 알다시피 이 경비령 몇 짝 떴나. 이래 떴는데도 검증 못하는 거야. 지금 올라가지도 못해. 34분선에서 딱 시덥구야. 가고는 힘들지. 그럼 가고는 쉽지. 저기 올라가면 한금오장이지.